안녕하세요. 불교 법문을 사랑하시는 불자 여러분, 오늘은 육근, 육경, 육식에 대해서 성찰해 볼게요. 이번 내용은 좀 깁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히 설명을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는 내 몸을 관찰하는 작은 범위로서 시작해서 좀 더 폭을 넓혀 대상과의 작용을 보는 것이 육근, 육경, 육식이고, 더욱 크게 시야를 넓혀서 모든 삼라만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을 분석해 놓은 것이 12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온, 육근, 육경, 육식과 12연기는 불교를 공부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확실히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이 영상 법문을 다 보시고 그리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된다면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시더라도 반드시 습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속해 사는 현상계의 일체 만유를 법 하나의 항목으로 편입하여 설명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만유를 구성하는 요소를 종류별로 모아서 5온, 12처, 18개의 세 가지로 분류한 것을 삼과라고 합니다. 여기서 5온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아주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서한스님 법문TV 5온이라는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나요? 앞서 5온을 설명할 때 불보살님들은 모든 물질에서부터 일체 현상계를 볼 때 한 덩어리로 보질 않고 분리 분해해서 분석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일체를 분석해 들어감으로써 모든 만물이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불성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와 나라는 개념을 초월하기 때문에 일체 만유에 평등한 마음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중생심의 고통에 시달리지만 언젠가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비스러운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고 앞서 오온이라는 법문에서 이미 정리한 바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방법 내지 방식으로서 육근, 육경, 육식도 분리 분해해서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육근, 육경, 육식은 우리 중생이 윤회하는 과정의 흐름을 파악하는 가르침이므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불교는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모든 논리가 더 뚜렷하게 밝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유전공학과 심리학으로 연결지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육근, 육경, 육식의 전체적인 개요를 훑어보고 이 세 가지의 연계성 또는 흐름에 대해서 파악해 보아야겠네요. 왜냐하면 이 육근, 육경, 육식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육근 따로, 육경 따로, 육식 따로 먼저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도록 하죠. 눈과 빛깔을 인연하여 안식이 생기나니 그것은 무상. 무상이란 항상 하질 않고 변하는 것. 무상하고 함, 다함, 끝. 이런 얘기입니다. 함이 있으며 마음을 인연하여 생긴 것이다. 잡아함경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앞서 보았던 오는 우리의 몸을 육체와 정신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데 육근, 육경, 육식은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인데 이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의 눈과 귀와 코와 혀, 몸의 촉감, 그리고 생각이 우리 눈 밖의 현상, 육경을 얘기해요. 즉 대상을 접하면서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밝혀놓은 것입니다. 사실 이 육근, 육경, 육식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꾸 깊이 생각하면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니까 우선 여기서는 긍정식의 흐름과 구조만 가볍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육근, 육정, 육식을 따로따로 그림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육근의 안, 이비, 설신의, 육경의 색성양 미촉법, 육식의 안, 이비, 설신의가 서로 화합 접촉해서 생기게 되는 것을 설명할 때 일일이 매번 다 열거하면 양이 많아지므로 눈을 대표로 한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육근에서 근자는 뿌리 근자를 사용하는데요. 육근이라는 6가지 뿌리로 근간, 근간이라는 말은 사물의 본 바탕이나 중심이라는 말인데 이 근간을 이루어서 바깥 경계, 육경을 접촉함으로 6가지의 또 다른 식, 육식을 만들어 낸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근을 뿌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나무 뿌리와 같이 모든 사물의 본 바탕이나 중심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보시죠. 이 나무가 존속하려면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뿌리가 없으면 다음의 현상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는 사물을 전개하는데 꼭 필요하고 그 역할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죠? 별 문제 될 게 없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당연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사소한 것도 그냥 넘기지 않고 깊은 사색을 하여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의심하면 크게 깨닫고 적게 의심하면 적게 깨닫고 아무 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의심하라고 하니까 사람을 의심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 나무 뿌리로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문제는 이 나무 뿌리는 열심히 물과 영양분을 빨아 올리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뿌리는 그저 자신의 업으로서의 역할만 할 뿐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해 나무에서 잎이 나는지 꽃이 피는지 열매가 맺는지 등은 전혀 관심도 관찰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로 삼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무명, 즉 박지 않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자,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우리의 눈과 귀와 코 그리고 혀와 몸과 뜻은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이 열심히 자신이 처한 업대로 행할 뿐 어떤 식을 일으키고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니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도 그저 상사가 시키는 일만 하면 일이 고됩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하면 오히려 일이 즐거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비유는 다음 12연기와 삼천대천석의 편을 이해하는데도 필요한 것이니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6가지 뿌리로서 근간을 이루는, 다시 말해 본 바탕을 이루는 육근과 눈앞에 보이는 대상으로서 현상인 6가지 경계인 육경을 더해서 12처라고 합니다. 처라고 명명하는 이유는 어떤 작용이 아직까지는 크게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거처하여 머물러 있기 때문에 12개의 장소인 고처,
라고 부릅니다. 마치 곳간에 식량이나 물건 따위를 간직해 보관했다가 어떤 일에 사용되기 전에 상태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네요. 예. 그래서 6가지 각각의 뿌리 중에 눈의 뿌리, 안근은 외부 대상이 물질 또는 사물, 모습인 색의 경계, 색경을 인식하면서 눈만의 식, 안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 귀의 뿌리, 이 근은 외부의 소리, 성경과 접촉해서 귀와 소리로부터 얻게 된 이 식을 생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코의 뿌리, 비근과 바깥에서 일어나는 냄새, 향경과의 인식함으로써 비식을 만들어냅니다. 또 혀의 뿌리, 설근이 외부로부터 음식을 맛보는 미경으로서 그것만의 기억으로 간직하는 설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몸의 모든 감각이나 촉각의 뿌리들은 외부의 물체들과 촉정하면서 그 신체에 접촉하여 지각되는 몸만의 독특한 느낌들로 신식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음에 뜻의 뿌리인 의근인데 여기에서 뜻이라고 함은 그 전부터 기억하고 있는 정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정화되고 변화된 생각이 아니라 그저 물려받거나 전해받은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뜻의 뿌리가 바깥에 퍼져 널려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특성들과 화합하거니와 또 앞에 안식, 비식, 설식, 신식들이 정보까지 합작하여 의식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결국 눈이 사물을 보더라도 이 그림처럼 사물은 우리 눈의 망막에 비추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요. 그러므로 안근은 안식을 일으켜야만이 사물을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앞에서는 육근이 육경을 만나 육식을 일으킨다고 해놓고 지금은 또 육근이 육식을 내어 육경을 인식한다고 하네. 그래서 요 부분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얼렁뚱땅 넘어가기 일쑤인데 오늘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첫 단추 잘못 끼운 것처럼 계속 엇갈려서 육근, 육경, 육식을 이해할 수가 없거니와 설명은 더더욱이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순서를 다시 살펴보십시다. 자, 안근이 색경을 보죠? 그래서 망막에 비친 것이 표피에서 사진처럼 어떤 시그널로 바뀐 것으로 인해서 안식이 생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자, 안근의 망막에 비친 것을 안식이 색경을 인식합니다. 요 내용을 표에 넣어 볼게요. 1. 안근이 색경을 보고 망막에 비친 것이 작용해서 안식이 생긴다. 그래서 육근, 육경, 육식의 순서가 됩니다. 자, 2번을 볼게요. 안근이 안식을 내어 망막에 비친 색경을 인식한다. 그래서 육근, 육식, 육경. 자, 어때요? 1, 2번은 다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1번은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2번은 이렇게 놓고 보아도 뭔가 풀리지 않아서 찝찝한 느낌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보세요. 1번은 안식이 생겨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2번은 안식이 이미 생겼거나 아니면 안근과 안식이 동시에 인식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 식과 경과 근에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이들 육식을
심작용의 기능이고 그 체는 오직 마음에 있으므로 육식이 동시에 작용할 수 없다고 하고 유식학에서는 육식 외에 다시 근본적인 정신작용으로 두 가지 식을 세우고 동시에 작용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유식파들이 6가지 식 외에 2개의 식을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말라식과 아래야식을 말합니다. 예. 여기 보면 말라식, 아래야식. 예. 자, 예를 들어 갓 태어난 아기가 처음 눈을 떴을 때 장난감을 눈앞에 보여주어도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말라식이 아직 구체적으로 원활하게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눈을 뜬 아이가 눈을 통해서 대상을 볼 수 있지만 대상을 볼 때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보아도 무엇을 보았는지 마음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6가지 식이 온전하게 일어나려면 6가지의 근이 온전하게 갖추어져 있을 때라야 가능합니다. 6가지 식은 스스로 고유 영역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6가지 근과 6가지 경이 서로 접촉하지 않으면 6가지 식은 생겨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식, 아래야식이 없이는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눈의 망막, 세포에 비친 그림자가 세포 간의 화학작용을 한 시그널을 안식이라 하고 말라식이 아래야식의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오고 가며 사량하며 식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라식과 아래야식을 심층 잠재 의식 세계라고 하여 7식, 8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근이 안식을 내어 색정을 인식한다고 한 것입니다. 즉 말라식은 안근에서 작용한 것만 사량하여 이루어내니 안식계이라고 합니다. 안근에서 일어난 것을 냄새, 비식으로 사량해서 비식계를 일으키면 큰일 나겠죠? 이해가 가셨나요? 그리고 또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으로 일으킨 식들을 종합한 것이 의식이고 이 의식을 가지고 또 제7 말라식은 제8 아래야식을 오고 가며 사량하고 분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고 가는 것은 어때요? 빛보다 빠른 찰나지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때요? 좀 복잡하죠? 좀 복잡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법을 기계적으로 보시면 영원히 이치를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마음은 기계적으로, 수학적으로 어떤 공식대로 움직이지 않지만 조화롭게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성계에서 9세, 10세 호상적 인불, 잠란, 격별성이란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한 생각과 3세 지간이 서로 맞물리어 복잡하게 얽혀서도 조화롭게 작용하네 라는 말을 잘 상기하셔야 합니다.